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들어보셨습니까?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이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인 비트코인은 2013년 12월 4일 사상 최고가인 1147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지금은 1비트코인당 4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핀테크 시대가 돌아가면서 가상화폐가 송금과 지급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화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는 플라스틱 카드의 IC 칩에 화폐 가치가 저장되는 카드형과 각종 컴퓨팅 기기에 화폐 가치가 저장되어 유통되는 네트워크형으로 나뉘는데, 가상화폐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 비용이 매우 적고 송금이나 결제가 상대적으로 간편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보관되기 때문에 보안 수단만 제대로 갖춘다면 실물 화폐보다 관리가 훨씬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식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네임코인, 라이트코인, 피피코인 등 약 600여 종에 달하고 있고, 거래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고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까지 더하면 그 종류는 무려 2,0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가상화폐들이 급증하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기축통화를 발행하면서 사람들이 기존 화폐에 대해 가졌던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때맞춰 기존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가상화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채굴형과 발행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채굴형 가상화폐는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양만큼만 발행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사람들이 희소성을 가진 가상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가상화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중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발행된 이래 총 통화 가치와 거래 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한 비트코인의 총 통화의 시장 가치는 63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약 10만여 곳의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비집중화된 가상화폐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흥미롭게도 그의 실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낮은 거래 수수료, 익명성, 희소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거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달러, 엔, 위안화 등 국가별로 다른 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 거래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개인 간에 직접 송금 또는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최저 0.0005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자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추적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익명 거래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비트코인의 사용자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처럼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분산된 개인 간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순수하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의 신뢰에만 기반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킬 경우 그 존립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가상화폐로 지불 및 통화 가치 수단으로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는 이미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거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비트페이와 같은 전자지갑을 이용해 전 세계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치 달러화처럼 국가 간 거래에 있어 공통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조차도 비트코인의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유통량이 점차 늘어나자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한 전자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 30개 중앙은행들이 아일랜드의 가상화폐 기업인 이커런시 민트라는 회사와 가상화폐 기술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럽 은행감독청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서비스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금융거래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도 비트코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은행의 원장 관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22개 은행들은 비트코인에서 이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송금과 결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연합체는 미국의 가상화폐 기업인 R3와 제휴하여 2015년 10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향후 1, 2년 내에 가상화폐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R3는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연합체 은행들은 자사 API에 시스템을 연결해 테스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체 은행들은 먼저 가상화폐 기반의 해외 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 송금 수수료를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R3 연합체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활용 영역을 송금 결제 등 금융거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거래 등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상화폐 기반의 금융거래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을 첨단화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